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 증강현실 AR 글래스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타버스 IT 대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고, 스마트 글래스가 스마트폰의 자리를 대체할 핵심 IT 기기로 예상되는 만큼 삼성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AR 글래스 시장을 선점하기로 나서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이번 삼성이 출시할 AR 글래스의 기능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번 삼성이 출시할 AR 글래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AR 글래스 모델은 총 두 가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 글래스 라이트입니다. 안경테의 모든 초고도 기술들이 압축되어 탑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보통의 안경과 유사한 모양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AR 글래스를 통해 스크린을 띄워 게임을 하거나 갤럭시 워치와 연동으로 컨트롤을 통해 편리한 조작을 구축했죠. 장소와 자세에 구애받지 않으며 쉽게 어디든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업무적으로 AR 글래스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안경다리를 만지면 렌즈가 어두워지며 선글라스처럼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죠. 두 번째는 플래그십 라인으로 예상되는 삼성 AR 글래스입니다. 가상오피스 구축으로 직접 손으로 터치해 업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R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탑재되고 있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죠. 사실 방금 전 보신 영상은 작년 초에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IT 기기의 라인업 정도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스마트 글래스는 더 이상 단순한 라인업의 추가가 아닌 새로운 IT 업계의 진화를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종말이 임박해 있고 이를 해결할 카드가 바로 스마트 글래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를 알기 위해 최근 스마트폰의 동향부터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12년 7억대로 시작해서 2017년 약 16억대 수준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1년에는 13억 9천만 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줄었고, 스마트폰의 성능 고도화로 길어진 교체 주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 등 스마트폰 업황의 성장을 침해하는 요인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갤럭시를 주력으로 하는 IM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라이벌 기업 애플 역시 아이폰장 매출이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에게 스마트폰 시장의 하락은 언제나 고민인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의 축소 이외에도 애플과 삼성의 또 다른 고민은 스마트폰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의 격차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국 기업들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탄생한 지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스마트폰 후발주자 기업들에게도 선진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하이에서 진행된 MWCS 2021 행사에서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UDC, 원격 무선 충전, 롤러블폰, 5G 및 AR 통합 앱 등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 ZTE는 전면 카메라를 화면 밑으로 배치시킨 세계 최초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스마트폰 엑손 20에 후속작에 탑재될 2세대 UDC 기술을 발표를 했고, 오포는 충전 패드에 닿지 않아도 충전이 되는 새로운 무선 충전 기술 에어 차징을 공개했습니다. 10에서 20cm 떨어진 거리에서도 최대 7.5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현재 삼성이 전매 특허 중인 롤러블폰 기술도 선보이며 기술력에서 삼성, 애플 못지않은 수많은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보급화 모듈을 추구했던 중국 스마트폰 기업이 삼성, 애플을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 결과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턱밑까지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삼성이 폴더블폰을 통해 중국이 아직 기술이 미진한 디스플레이 분야를 폴더블로 개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언젠가는 따라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즉 경쟁력인 스마트폰 시장이 상용 평준화됨에 따라 값싼 인건비와 노동력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중국 기업들에게 따라잡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선택한 대안은 바로 스마트 글래스 시장입니다. 삼성이 2022년 올해 스마트 글래스 출시를 발표를 했고, 애플 역시 올해 말 혹은 내년에 출시를 목표로 스마트 글래스 전용 OS 일명 리얼리티 OS를 개발하고 있죠. 두 기업이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도 격돌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스마트 글라스의 최초의 시작은 이 두 기업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구글이 출시했던 구글 글라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9년 전에 AR 기능을 탑재해 시대를 앞서간 기기로 평가받으며 IT 업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화려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사진, 영상 촬영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에 더해 1,500달러에 이르는 높은 가격, 고도화되지 못한 CPU와 GPU 등 반도체 기술과 통신 속도의 한계, 컨텐츠마저 확보되지 못해 스마트 글래스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술이 집약된 첨단 기술인 스마트폰조차도 CPU 2.5GHz, 램 2GB, 통신만 역시 3G 수준에 불과했고 컨텐츠 역시 쿠키런과 같이 간단한 수준의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도 제대로 된 기술과 컨텐츠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당연히 스마트 클래스 역시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15년 판매를 중단하고 말죠. 하지만 최초의 구글 글라스가 등장하고 9년이 지난 지금 스마트 글라스의 시장 판도는 변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AR 글라스의 글로벌 출하량은 2020년 20만 대에서 2024년 4,100만 대로 4년간 200배로 초고속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시장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AR, VR, MR, XR 등 전체 스마트 글라스 시장 규모는 2020년 307억 달러에 달하고 오는 2024년에는 3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타버스의 등장 때문인데요. 과거 구글 글라스의 실패 원인은 그의 수요를 이끌 기술적, 컨텐츠적 성장 기반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며 스마트 글라스를 재주목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기기들의 스펙 발전이 이루어졌고 통신 환경이 3G에서 5G, 6G로 진화하며 AR 글라스가 언제 어디서든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텐츠 역시 과거에는 구글 한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각 빅테크 기업들이 저마다 고객을 섭렵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만큼 1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길을 걸어 다니면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메타버스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AR은 다양한 산업 환경에 융합될 수가 있습니다. 쇼핑몰을 돌아다니면 원하는 제품의 가격, 위치 안내, 할인카드 목록을 다양하게 볼 수 있고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압구정점의 경우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AR 글래스를 활용한 체온 체크를 진행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를 시켰고요.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AR 글래스는 의료 산업 등 특수 목적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보행 중에 갑자기 걸음이 멈추며 얼어붙은 것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는 보행 동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하면 파킨슨병 환자가 보행 동결 증세를 겪었을 때 증강현실을 사용해 보행 방향 바닥에 시각적 패턴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파킨슨병 환자는 보행 속도와 보폭에서 각각 31.7%, 24%의 보행 능력 향상 효과가 있었고 스마트 글래스의 보행 동결 감지 정확도는 약 93%에 달했다고 하죠. 즉,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각 산업계로 전방위적인 활용처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35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의 크기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AR 글래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터리 시간 및 디스플레이 구현, 높은 가격 등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라는 변곡점을 만든 것처럼 삼성의 AR 글래스가 그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이번 삼성의 AR 글래스 출시는 축소하는 스마트폰 시장의 해안이자 새로운 신시장에 대한 확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글로벌 투자원의 모건 스탠리는 메타버스의 미래 시장 규모를 최대 8조 달러, 무려 9,434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애플, 소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VR, AR 기기 시장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죠. 게임이나 업무,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가 확장하면서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VR, AR 기기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경쟁사들보다 빠르게 2014년 모바일 기반 VR 헤드셋인 기어 VR을 내어놓았고 2018년 HMD 오디세이 플러스 기기를 출시를 했고 2022년 올해에는 스마트 글래스 출시로 9천조에 달하는 메타버스 시장의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의 기술 고도화가 스마트폰 시장의 대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축소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내어놓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삼성은 2020년 홀로그램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디스플레이까지 개발해냈습니다. 그 기술이 이번 AR 글래스와 융합이 기대가 되는 만큼 삼성의 스마트 클래스가 높은 기술력과 완성도로 흥행하길 바라며 또다시 날개를 펼칠 삼성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투자 마니또 채널에 글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화, 수, 금, 일주일에 4번씩 글이 올라가고요. 제 영상을 글로 읽고 싶으신 분이거나 해외 및 국내 증시 핫 이슈를 파악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